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제트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제트예요. 이제 어저께 이제 월요일날 매매를 했던 가온칩스 눌림 매매에 대해서 이걸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제 오늘 이렇게 영상을 했는데, 이제 매매 영상이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지워졌는지. 그래서 이제 어떤 관점으로 접근했느냐, 그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예, 이 부분에서 매매일지를 매매마크 내역을 찍어 보면은 이 구간이 이렇게 찍혔잖아요. 솔직히 가장 이상적인 타점은 여간 맞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추적하지를 않아 가지고 이 순간 터지는 거래량 때문에 저도 매수 마크를 찍었거든요. 근데 이 앞부분에 이런 부분을 못 봤던 거예요. 이 앞부분에 이 부분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아, 호가창이 흔들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약손절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 계속 터지기 시작하면서 야, 접근할 방법이 있는데 이 구간에서 접근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왜 이 부분에서 매매를 이렇게 모아갈 수가 있었느냐. 이것은 이제 제가 주식을 하면서 2019년도부터 하면서 단타 얘기입니다. 단타. 단타를 하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거래량, 똑같은 거래 대금이 터졌을 때 대부분 거의 비슷한 퍼센티지로 상승이 나오더라. 이제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를 솔직히 저는 좀 많이 봤어요. 그래 이것이 제 경험치고 노하우였거든요. 이제 이 경우를 어떤 식으로 놀림을 받냐면은 보겠습니다. 일본 상승이 시가죠. 근데 이날 3,300억이 터졌거든요. 근데 3,300억 비슷한 거래량을 찾아보니까 이날이 있어요. 근데 이날의 시가가 또 여기에요. 시가 자리가 비슷합니다. 비슷하죠? 여기입니다, 여기. 시가 자리가 거의 비슷할 거예요. 비슷하죠? 지지받았던 구간, 이 시가 자리가 거의 비슷할 거예요. 예, 다 비슷합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분명히 저항 때는 제 기준입니다. 비슷하거든요. 이거 저항대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거래량 없이 하락하는 부분이 있죠. 이 라인. 이 부분은 개미들 손절이에요. 그래서 이 가파른 하락폭에서는 개미들이 버티지를 못합니다. 이제 금액에 따라서 버티냐 못 버티냐 이 차이겠지만 일정 부분 시드 이상이 일정 부분 이상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이거 해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똑같아요. 거래량 없이 이런 하락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개미들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매물대는 거의 없다고 똑같은 조건 상황에서 봤을 때 2,300억, 3,300억이 터졌고 3,700억, 3,100억이거든요. 27%, 28% 상승, 나 22% 상승입니다. 거래량 누적 거래 대금이 그날 아침 10시까지 1,250억이 터졌어요. 그럼 이 종목을 그냥 놔둬야 될까요? 전망해야 될까요? 추적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상승 파동이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이란 파동이 있다 했죠. 그럼 하락 A, 상승 B, 하락 C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동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래량이 터진 상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오전 10시까지 1,300억이 들어왔는데 이 정도 죽기는 이 종목이 아니다 생각했고 하락 파동을 다 거친 다음에 이 변곡 캔들이 나왔어요.
이 구간은 이 구간은 매매하는 이 구간은 B급 매매 구역입니다. 방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근데 왜 여기는 B급이 아니다 생각하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변곡입니다. 잘 보세요. 1억, 7억, 3억, 4억 이렇게 터진 거래량이 있어. 3번봉에 33억, 20억이 터졌어요. 그럼 추세를 돌리는 변곡 캔들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한 겁니다. 저는. 그 다음에 뭘 봤냐. 우리가 이제 또 기본 중에 피보나치 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6개월간 이 신고가 영역이거든요. 이 종목도. 그래서 전일 종가 대비 고점을 그었을 때 어디까지 하락하는 걸 봤어요. 근데 382 구간에서 저 같은 경우에 382하고 238은 굉장히 강력한 조정이거든요. 이 정도 조정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엄청 세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상승 대비 절반 조정도 세긴 세지만 그 이상의 상승은 더 어렵다고 저는 정고점 부근까지 상승밖에 못한다고 저는 항상 이 원칙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382 구간에서 조정을 받기 때문에 일정 구간을 계속 지켜주는 거예요. 일정 구간. 그래서 잘 보시면 오전에 이 구간을 봤습니다. 지지와 저항 구간이에요. 이 구간. 이 구간에서 저항 바깥 돌파했고 돌파했다가 다시 지지를 받는 구간이 딱 이 구간인 거예요. 근데 이 구간에서 저는 변곡이 났기 때문에 매매를 들어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저도 이 구간을 깼으면은 아마 손절을 했을 거예요. 손절을 하고 아마 이런 휩소를 만들었을 수도 있겠죠. 밑으로 이렇게 휩소를 만들고 다시 이렇게 회복하는 캔들이 나왔으면 제 매수가 들어갈 거라고 저는 100%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간을 매매를 했고 이 구간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두가 참 궁금해하는 눌림 매매를 굉장히 궁금해하는데요. 이날 아마 프로그램이 들어왔어요. 프로그램도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매매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예, 프로그램 들어왔네요. 그래서 매매를 했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터졌고 하락 파동을 거쳐서 변곡 캔들이 나온 이후에 어느 구간에 조정을 받는 구간이 있으면 매매를 하는 게 저도 이 구간 매매는 솔직히 성급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이 구간에 이탈했으면 저는 전액 손절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시 휩소를 만들고 저 구간을 회복해서 다시 그 구간을 지켜주면서 상승을 하기 시작했다. 그럼 저는 이 구간에 다시 매매를 했을 것 같아요. 이제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솔직히 좀 두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영상을 올릴까 더빙을 할까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물론 이 구간 매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구간 일봉의 위치 그리고 이 일봉의 거래량이 터지기 전에 자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이 구간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그럼 뭡니까? 기금도 손절이 나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거래량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단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2호방에서 저희 이제 그 동기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오랜만에 터지는 장대 양봉일수록 매매를 할 때 물릴 가능성이 적다. 또다시 물리더라도 상승할 확률이 높다. 결국에 이 이야기는 방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래량이 터지는 구간에서 물려도 물려라. 이 구간과 똑같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에요. 무조건 거래량이 터져야 됩니다. 우리를 단타가 할 때
거래량 거래 대금이 터진 구간에서 놀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물리면은 답도 없습니다. 저 세상에서 예, 부처님 하나님 만나요. 그러니까 일봉 잘 보시면 이렇게 장대 양봉 있죠. 이런 장대 양봉,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스윙 매매 관련해서도 잘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도 보기는 보는데,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종가를 많이 봐요. 마지막 종가 자리를 이렇게 많이 보거든요. 이런 종가 자리를. 그리고 최근에 또 터졌던 거리가 이런 종가, 이런 종가. 그랬을 때 지금 이 종가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지키는 캔들이 나왔잖아요. 이 종가상에서. 그러면 또 일봉사 5일선에 지지받고 상승했으면 내일 또 상승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이 매매를 박스권 매매로 이어가면은, 추적을 하다 보면은 이런 구간에서 분명히 이 수익의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두서는 없지만 한 번씩 이해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두서없는 내용을 10분 동안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너무 어렵네요, 방송이. 감사합니다. 가제트